이 블로그에서 이 글을 보면 반드시 개인 사업자들은 이 세무사님께 연락할 수밖에 없겠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오늘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 블로그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문직종 블로그 시리즈 영상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제게 다양한 분야에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마케팅 대행사 DMC가 굉장히 바쁜 10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DMC의 경우 이미 11월달 업무 쿼터는 이미 진작에 마감되었고요. 12월달도 거의 추가적으로 일을 맡아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연봉 협상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문직 선생님들의 블로그 혹은 사무실의 블로그 소개 영상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일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좋으시지만 네이버나 블로그 쪽으로는 직접 해보셨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네이버 전문가, 블로그 전문가, 상위 노출 전문가, SEO 전문가를 찾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블로그는 바로 세무법인 세안텍스의 블로그입니다. 하루 블로그 방문자가 평균 10,000명, 블로그 이웃이 7,300명에 달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좋고 정보가 풍부한 블로그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세안텍스의 블로그를 들어와 보시면 본인을 슈퍼맨이라고 소개하고 계신데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대표 세무사님의 양력을 소개하고 그 하단에는 뉴스와 언론 보도되었던 것들을 넣어서 신뢰감을 높이셨습니다. 뉴스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표 사무사님께서 업무를 하면서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믿고 수임해 주시는 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자, 스스로를 돌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지로는 업무를 하시는 모습, 각종 회사나 강연에 초청받으셔서 세무 강연을 하고 계신 모습들도 이렇게 넣어두셨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월간국세라는 잡지에도 기고를 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이름보다는 슈퍼맨 세무사라는 닉네임을 조금 더 강조하셔서 재밌기도 하고 특이한 느낌을 주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슈퍼맨 세무사로 검색했을 때 세무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 TV도 나오고 하단에도 다 세무사님의 각종 컨텐츠들이 노출됨으로써 확실한 브랜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가끔씩 우리 회사, 우리 병원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우리 병원 게시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 업체, 경쟁 업체들의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를 검색한 고객들에게 만족감이나 신뢰감, 실제 매출로 전환이 안 되고 이탈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이름, 브랜딩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TV도 잠깐 보면 이렇게 대문도 해두시고 영상들도 올려두었는데 세무사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직접 출연하시지는 않고 기존에 작업해둔 이미지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미지나 자료만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님이나 혹은 직원분들께서 직접 출연하시는 것이 우리 채널이나 영상을 보는 분들께 조금 더 신뢰감을 쌓아줄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모바일, 휴대폰에서 접속했을 때 화면 구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방문자 수나 오늘 방문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이웃들도 굉장히 많아서 꽤 괜찮은 블로그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고요. 공지에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기입해 둠으로써 블로그 방문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나 우리 회사의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로 구성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표 세무사님의 소개도 이렇게 공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것이 병원이거나 혹은 학원 아니면 각종 전문직종, 변호사, 세무사 등이라면 꼭 대표님의 소개나 자랑거리를 공지에 설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우리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은 디테일한 정보보다 우리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실한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지로 설정해 두시면 모바일 화면에서는 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이 소개란을 설정 안 해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개란에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 바로 전화하기 위치 보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단추를 달아둘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혹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없고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PC에서는 설정할 수 없고 반드시 휴대폰 블로그 어플로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안 해두셨다면 여러분들 블로그 앱을 들어가 보셔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이 세무사님의 블로그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블로그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좋아하고 블로그 이웃 추가까지 해둘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메뉴 구성부터 봐야겠죠. 제일 상단에는 절세 팁, 건설업 세무, 프리랜서 세금, 부동산 상식, 사업자 세금 팁까지 해서 세무와 관련된 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주요 카테고리로 설정해 두셨고 혹은 대표 세무사님께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것들을 카테고리에 설정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글들을 또 작성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절세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아마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볼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 당연히 종합과세에 대한 글이니까 종합과세는 어떤 분들이 내는지 알려주고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이득이 있는지 혹은 손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쓰시고 그 하단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과세 대상인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음으로는 사전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 라는 글인데요. 사전 증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을 쓰셨습니다. 상속세를 낼 때 사전 증여한 재산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요.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 사전 증여 재산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0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들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실 법한 컨텐츠입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소득이 공제가 되는지,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산직 근로자나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금도 소개해 주셨고요. 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된다는 혜택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과세 특례가 연장된다는 혜택도 소개해 주셨네요.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혜택도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꿀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핵심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만 쓰고 과도한 회사 홍보, 세무사 사무실에 홍보를 쓰지 않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깔끔하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상업적인 느낌의 내용들을 모두 배제한 것이죠. 다시 모바일 화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상단에 이 블로그의 인기 글들이 따로 모아져서 보여지는데요. 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블로그의 인기 글들을 보면서 나도 이거 궁금했던 건데 관심 있었던 건데 혹은 나도 이 정보가 필요한 건데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클릭량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인기글은 여러분들께서 인위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 블로그에서 실제로 인기가 많은 글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언제나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기 글들이 실제로 검색했을 때도 상위에 노출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블로그에서 이 글을 보면 반드시 개인 사업자들은 이 세무사님께 연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이렇게 많습니다 라는 글인데요. 개인 사업자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소개해주는 글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사업자 현황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등 신고해야 할 내용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런 글을 읽으시면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직접 하기는 정말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자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글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상담과 세무기장 신청, 네이버 폼, 링크를 이미지로 삽입해 두었습니다. 글을 읽은 방문자들이 바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신 것이죠. 세한텍스에서는 카페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카페를 통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 세무사님께서는 이 블로그와 카페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무 대행 신청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세무사님이시라면 블로그에 알찬 정보를 많이 담아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보시고, 혹은 나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카페나 카카오톡 상담창을 열어보시는 것이 매출 상승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려드려도 직접 하시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알아도 직접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일에 치여 지내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직접 운영을 하시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화되고 난 뒤, 혹은 내가 충분히 경험을 해보고 난 뒤 차라리 나는 시간을 아끼고 일에 더 전념하자, 더 잘하는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자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저한테 일을 맡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혹시 마케팅을 해보셨나요? 직접 한번 해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드립니다. 직접 해보고 맡기는 것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막연히 맡기시는 분들은 나중에 성과 차이가 확연히 나고 스스로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늘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앞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전문직 블로그나 혹은 블로그 운영 노하우 팁들을 보시고 꼭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